네, 안녕하세요. 놀이치료사 유은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동안 이제 대학교 강의나 여러 기관들과 협력해가지고 하는 일정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유튜브 일정을 좀 많이 못 올렸던 것 같습니다. 종종 앞으로도 이제 놀이치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놀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놀이치료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언어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아이들은 놀잇감을 이용하지도 않죠. 놀이치료가 아동 상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언어적으로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거 가지고 표현하면 되는 것인데, 그 연령이 보통 영유아거나 미취학 아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도 뭔가 어려움들을 표현하고 해소해야 돼서 언어적인 걸로 하기에는 제한점이 많죠. 그래서 놀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놀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놀이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놀이치료사로서 일을 할 때 아이와 만나게 될 때인데 아이들마다 그 놀이에서 특징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장난감을 이제 단어로 사용을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언어로 사용하면서 아이들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발달하는 데 적절한 통로로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자기의 현재의 소망, 위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갖지 못했던 것들을 갈급하거나 현실에서 부정적인 상황을 경험했다면 놀이에서는 좀 더 희망적인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놀이 주제를 분석을 한다는 것은 아동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고 있는 감정들과 생각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면서 개입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놀이치료사는 아동이 놀이라고 하는 그 은유 속에서 아동에게 개입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놀이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놀이는 놀이 행동과 주제가 다르죠. 놀이 행동은 놀이치료실에서 아동이 실제 하는 행동들입니다. 행동 특성, 인형을 때리고 던지는 것, 이런 공격적인 놀이인 거죠. 놀이 행동인 거예요. 아이들이 놀이치료실 장면에서 놀이 행동이 드러나죠. 공격적인 놀이가 드러나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행동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표현하게 된 은유적인 의미를 찾는 거예요. 놀이 주제를 찾는 거죠. 이거는 아동이 자신의 경험에 부여한 의미를 가지고 소통하려고 하는 거. 일관성이 있는 은유입니다. 일관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지속 가능하게 일관되게 나타나는 은유적인 표현들이 놀이의 주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내적 의미를 만든 세계, 내적 의미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아까 전에 아이가 인형을 때리고 던진다고 하는 거는 외부상으로 공격적인 놀이를 했다라고 인식이 되지만 때리고 던지면서 아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엄마도 나한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이가 어떤 단서를 주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되겠죠? 아이가 나한테 했던 방식들을 놀이 장면을 재현하고 있구나. 부정적인 양육을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놀이 주제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 항상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놀이 발달도 대략 연령에 따라 놀이꾼의 관심을 표현하는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딱 칼 자르듯이 다를 수가 없잖아요. 놀이에 대한 메시지도 항상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상징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징. 어떤 회계에서는 이 도구를 통해서 나를 동일시하고 투사되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죠. 그 상징물의 대상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 면밀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주제, 내면의 갈등을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안전하고 통제된 방법을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어른이니까 나의 어려움을 말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것도 그 대상한테. 근데 아이들은 약자잖아요. 아직은 약하잖아요. 엄마한테 혼나서 부정적인 마음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가 겁내할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내적인 갈등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적인 갈등을 해결하고자, 해소하고자 상징물을 이용해서 그 인형이라고 투사할 수도 있고, 다른 동물로 투사할 수도 있고, 여러 형태의
피규어들로 대체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어려움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 그 통로가 되어주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스토리상에서 약간 빈번하거나 뉘앙스가 비슷하거나 의미가 비슷해 보이던 소지들이 좀 있죠. 그래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뭔가 판타지가 무엇인지, 충족하려고 하는 소망은 무엇인지, 이야기 전개 과정을 보면서 어떤 주제, 변화, 갈등, 이런 방어 기제 등을 표현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노래 주제를 선정하게 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의 맥락을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반복, 강도,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복은 놀이를 한 후에 계속 다른 회계도 반복하는 거죠. 이건 아이들만 그런 건 아니죠. 어른 상담할 때도 보면은 첫 주제는 달랐지만 결국에는 하던 패턴, 레파토리가 비슷하고 주제가 비슷하고 억울했던 얘기, 속상했던 얘기, 분노감, 미안함, 반복되는 주제 패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하나의 놀잇감을 가지고 그 한 회기당 스토리는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 이면에 공통된 반복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강도, 놀이 시간에 놀이 행동에 몰입하는 정도. 아이가 그 놀이할 때는 굉장히 몰두해가지고 오래 집중을 한다든지 의미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강도, 에너지 수준이 있는지, 맥락을 봤을 때 아동의 성장이나 삶에 관련이 있는 주제인지 그 맥락을 크게 고려를 합니다. 아이의 삶,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인가 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노는 것을 반복하는 거, 집중하는 거, 오래 시간 가지고 노는 거, 장난감에 달라져도 유사한 놀이하는 패턴들, 놀이한 이후에도 다음 놀이 시간에 또 유사한 놀이를 하는 경우에 놀이에서 뭔가 갑작스러운 주제의 변화가 있는 그런 상황들도 조금 유의 있게 보고, 이전에 놀이했던 것도 언급하면서 뭔가 이어준다, 맥락을 비슷하게 한다, 그런 부분도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놀이에 표현하고 있는 주제들도 관심사들이 좀 달라지는데 그걸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아기는 0세에서 1세 반 만나이로 보는 거죠. 요때 아이들은 프로이드의 구강기 입을 다 가져가는 거고, 에릭슨의 신뢰감대 불신감을 갖게 되죠. 어떤 두 가지 위기 상황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신뢰감을 얻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영유아기 과정에서. 삐아제 상에서는 감각 운동기, 오감을 통해서 배워가는 시기이다. 그럼 발달 과업은 뭐가 될까요? 아이들이 아직은 언어적인 것들도 구사할 수 없고, 하지만 감각적인 경험들, 애착을 통해서 많은 걸 경험하는 시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아이를 만났을 때 몇 세면 지금 프로이드, 에릭슨, 피아제상 발달 과업 중에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들이 빨리빨리 떠올라야 아이한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겠죠. 이제 걸음마기는 1세 반에서 경에는 대부분 걸음마 시기라고 봅니다. 발달 단계 보면은 프로이드 학문기가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 에릭슨에서는 자율성 대 수치심, 삐아제상에서는 전조잡기, 전조잡기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전조잡기가 2세부터 7세까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조잡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발달과업은 애착을 형성해서 친밀한 대상을 알고 분리도 해보고 또 다시 불안해서 엄마로 찾고 재점 끊기도 동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랑 거리를 뒀다가 다시 밀착이 됐다가 하는 거죠. 주제는 분리 개별화의 이슈를 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애착적인 경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타인, 누군가한테도 관계에 맺는 경험들이 일반화가 됩니다. 그럼 학년 정기는 4세부터 6세까지 학년 정기라고 보는 거고, 프로이드 상에서는 남근기 해당이 되고, 에릭슨에서는 주도성 대 죄책감이 형성이 됩니다. 프로이드 상, 피아제 상에서는 전조잡기 중후기쯤에 되겠죠. 발달 과업으로는 조금씩 언어라고 하는 것들을 구사를 하고 아이들이 사고를 할 수 있어서 그 사고를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래들과의 경험도 하게 되다 보니까 사회화, 그 다음에 또래 집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학년기는 7세에서 12세까지 보고, 프로이드 상에서는 잠복기, 에릭슨에서는 근면성대 열등감,
B아재상에서는 구체적 조작기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죠. 생산성이 발달거업이 되겠고 인지적이고 복잡한 기술들을 배워나가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령기까지는 충분히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놀이와 발달 단계를 연결을 시켜볼게요. 구강기는 양육 행동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 나눠주거나 하는 양육 행동과 관련된 놀이가 진행이 돼요. 그 양육 행동은 긍정적인 양육 행동이 될 수 있고 부정적인 양육 행동이 될 수 있고 자기 스스로가 돌보는 행동들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는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학문기적인 주제는 통제와 조절. 원래 학문기는 자기 조절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죠. 모든 거에 조절감을 최초를 경험하게 된 시기가 학문기 배변 훈련기 시기를 통해서 관련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배출을 하거나 가지고 있는 거를 재현하기도 해요. 요 대부분 아이들이 똥과 관련된 똥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고 똥과 관련된 동화책, 직접 똥을 만지진 않지만 똥을 생각하면서 웃긴 얘기하거나 점토를 가지고 똥을 만들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또한 자연스럽게 그 학문기 과정을 거쳐야지 너무 이때 엄격하게 하거나 너무 또 안 하면 성격에 나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남근기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남근기는 어떤 공격하는 거, 과시하는 거, 경쟁하는 그런 욕구가 되는 거죠. 프로이드 관련해서는 컴플렉스 얘기 들어보죠. 남자아이들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자아이들은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갖는다. 경쟁의 구도를 갖는다는 거. 놀이 장면에서도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한다든지 경쟁하거나 배척을 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공격적인 이슈가 등장을 한다면 남궁기에 관련된 주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잠복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덕성, 공정성, 사회적인 규칙, 규범을 따르는 내용. 현실에서는 내가 지긴 했지만 또 갑자기 짠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기게 되거나 그러니까 어떤 마술적인 힘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도덕성, 공정성, 사회적인 규칙들을 따르는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잠복기가 되면 아이들이 상징물을 이용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주제, 그래서 잠복기 이후에 보드게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놀이 주제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나눠봤고 다음번에는 놀이 주제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놀이치료사 이윤이었습니다.